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어떤 분이 요청을 올리셨어요. 홍익인간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짧게 짧게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간단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홍익인간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셨냐면, 일단 수학적 커널과 이미지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뭐 영상을 좀 죄송한데 저 수학 잘 못해요. 특히 이거 선형대수학 요거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수학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연산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실제로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람다식의 철학적 의미를 해도 될지 모르겠다 됐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좀 뭔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람다식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꽃이 왠지 람다식처럼 느껴지더라. 그래서 좀 짧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고요. 모든 근거는 제 경험과 저의 주관적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로 이해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지금부터 하려는 설명을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드림 코딩 엘리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많은 좀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채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권하는 이유는 개념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간결하고 짧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제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얘기를 한다면 이 영상 수준을 못 벗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을 좀 안다고 가정을 하고 몇 가지를 썰을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지금이라도 보셨으면 좋겠고, 이외에도 이제 함수형에 대한 영상을 이야기하면 뭐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 찾아보세요. 각자 자기한테 맞는 영상을 뭔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좀 함수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논리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 보기 전에 일단은 뭘 좀 말을 하고 싶냐면, 이게 철학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OOP에 대해서 이제 이걸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썰을 한번 풀었던 적이 있죠. 다른 영상에서. 그거 보신 분들의 개념, 그거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그때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 이데아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데아 가지고 이제 서양인의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좀 이제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넘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함수형이 어떻게 생각하면 함수형이라는 것이 동양적이지 않을까. 적어도 이제 동양적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나라? 우리한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건 당연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말하는 거고요.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서양의 언어적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죠. 소위 이제 라틴어로 설명되는 서양인의 언어가 있죠. 영어는 무슨 분류상 라틴어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게르만어의 파생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라틴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글하고 되게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서양의 언어에서는 주어가 중요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사 비중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한글은 이게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명사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라는 거를 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할 때
동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서양의 언어는 주어 중심, 즉 명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어가 아니라 명사라고 해야 되겠죠. 이 명사 중심으로 뭔가 가다 보니까 글쎄요. 뭐 이거에 따르는 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명사로 설명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의 플러스 관계를 논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서양의 언어는 명사를 잘 나열하는 걸로 뭔가 문장이 완성될 수 있죠. 그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무 근거 없는 저의 뇌피셜.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함수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함수형으로 넘어갈 때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함수 객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인티저형 변수처럼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함수도 변수로처럼 만들 수 있냐? 무슨 얘기냐? 뭐 이런 거 하자는 거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뭐 펑션 fx가 있는데 얘가 y를 도출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인수로 뭐 값을 3을 넣는다 이런 식일 텐데, 이 3 말고 그냥 여기에다가 여기 f를 그냥 통째로 집어 넣을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결과로 떨어지는 것조차 이 자체도 이미 이제 펑션이 될 수 있냐,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만으로, 오직 함수만으로 뭔가를 연결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바라보는 어떤 핵심적인 특징으로 저는 봤어요. 그런데 뭐 이런 추상적인 얘기하면 뭐 피곤해요. 피곤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면 뭐 특징이 있죠. 뭐 일단 함수형에 대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 좀 해보면은 하나의 이제 패러다임인데 뭐 객체지향 같은 말이죠. 근데 얘가 함수형이 되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순수 함수여야 한다, 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그 다음에 비상태 불변성, 뭐 비상태의 불변성에다가 뭐 선언형이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1급 객체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다음 고차함수 얘기 나오고 이런 말들을 주로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드림코딩 엘리 가서 보시면 충분히 설명 다 돼 있으니까 제가 하진 않을게요. 다 돼 있다고 치고, 안다고 치고. 근데 이게 이제 그 함수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래밍 기법인데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함수형이 급부상하는 걸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산으로 보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그 C나 C++ 개발하시는 분들의 사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게. 그런데 이 C++의 이제 그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최악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포인터죠. 이 포인터 때문에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건 높은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 단점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 그 오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네, 이건 구조적으로 못 막아주는 오류가 정말 산더미처럼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라는 걸 얘기할 때마다 늘 양날의 검. 과연 이걸 쓰게 하는 것이 적정하냐? 글쎄요. 근데 이제 포인터에 눈을 좀 뜬 네이티브 개발자들은 거꾸로 이 포인터의 그 권력의 맛을 봤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잘 쓰고 이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해. 그리고 이 포인터란 놈하고
좀 딸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전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 이 전역 변수나 포인터나 프로그래밍의 접근 관점에서 보면은 특히 객체 지향에서 얘기하면은 이 객체 지향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두 놈은 진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아무튼요. 아무튼 이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 그 언어 이야기로 잠깐만 돌아와서 아무튼 저런 게 이제 문제라면 문제고 그거에 대한 뭔가 대응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쩌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서양의 관점보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조금 그 서양 친구들이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아까 이제 이거를 요런 객체화 시켜서 이제 그 요 범주 안에 우겨 넣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적 요소가 될 텐데 그 기능을 어떠한 객체가 갖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동사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정렬을 한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기능을 만약에 함수로 만들었다고 쳐요. 이렇게. 근데 이걸 함수인데 동그라미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를 객체화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떤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가 저걸 가져와서 자기의 일부로 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되게 웃긴 현상이 벌어지는 게 어떤 기능이나 처리거나 혹은 다른 말로는 연산일 텐데 그것을 객체화시킨 다음에 예를 들면 얘가 나무야. 나무가 그 기능을 갖는다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한다가 아니라 정렬하는 기능을 갖는다가 돼버려요. 일단은 서양인의 언어에 맞춰가지고 표현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리팩토링 관점에서나 뭐 다른 얘기도 나오는 게 그 상속 얘기 나오면서도 예를 들면 뭐 is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has어로 바꿀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슈? 어떤 기능을 넣기 위해서 기능이라는 걸 추가한 파생 클래스를 만들 거냐 아니면 기능을 어떤 객체화 시켜서 해주어 관계로 넣어서 합성할 거냐 이게 예, 함수형으로 일단 결론은 지금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후자로 간 것 같습니다. 2022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함수형이 대박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은 다른 뭐 함수형은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객체 지향으로 할 수도 없는 것처럼 함수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와서 왜 갑자기 함수형일까? 뭐 제가 C++에 더군다나 요즘 아무도 안 쓰는 그 윈도우 개발자니까 윈도우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제가 한번 잠깐 돌려드릴게요. 미리 만들어 놨는데 뭐 별거 없어요. 여기 지금 뭐 화면 덜렁 하나 있고 여기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이 화면상에서 마우스가 위치한 곳의 좌표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뷰 클래스 같은 데다가 여기에다가 처리기를 등록을 합니다. 핸들러. 근데 마우스가 움직일 때는 WM 마우스 무브 뭐 이딴 거 오거든요. 그럼 이게 왔어. 그러면은 마우스 무브가 왔는데 그 온마우스 무브 해갖고 이런 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뭐 C 클라이언트 이게 뭐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DC에다 대고 뭐 텍스트 아웃 뭐 이래가지고 뭐 10,10 좌표에다가 뭐 여기다가 이제 뭐 str temp 뭐 이런 거 찍으라라고 할게요. 그러면 cstring 클래스 str temporary에다가 str temp에다가 이제 format 여기다 뭐 %04D로 할게요. 이거 이제 x 좌표고 그 다음에 이제 y 좌표가 이제 y는 이제 얘도 %04D 해가지고 뭐를 넣을 거냐면 매개 변수로 전달된 좌표죠. 포인트의 x와
포인트에 y를 집어 넣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뭐 틀렸니? 포맷. 왜저 콤마인데 왜 제 점이야? 약기운이 잘 돌고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여기 숫자 변하는 거 보이시죠? 뭐 이런 거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온마우스 무브라는 거를 처리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진짜 객체지향에서 예. 하여튼 뭐 환장염장할 일인데, 이게, 자, 봅니다. 뷰라고 하는 클래스가 GUI 클래스예요, 이게. 이게 화면을 담당하는 어떤 객체지향적으로 화면, 눈에 보이는 윈도우를 추상화한 클래스죠. 그 중에서도 이제 뷰로서 역할하는 놈을 이제 그 C 뷰로 MFC에서 구현을 했고, 그것의 파생 형식을 만들어 넣는 방식으로 내 코드가 MFC 프레임워크에 결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벤트 처리기라는 걸 넣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화면에서 마우스를 움직인다는 것과 그에 따른 어떤 함수가 호출된다라는 것이 한 화면에 나오면 참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고치기도 좋아. 그런데 이놈의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하나 만들어 넣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온마우스 무브라는 함수를 제가 처리기를 만들어 넣었잖아요. 멤버로 따로 빠져 있죠. 근데 얘네 둘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이런 메모리 맵이라, 그 메시지 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매크로로 이런 게 등록이 돼가지고, 이 매크로가 의미하는 게 뭔지 또 저기 주르르 어려운 말로 잔뜩 써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어떤 함수예요, 함수. 어떤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 이제 스태틱 캐스트에서 지금 뭐 형식 변환 해갖고 때려놓고 뭐하고 하잖아요. 이 절차를 거쳐서 연결시켜가지고, 그래, 마우스가 움직이면 이게 불리게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짜증이 나는 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화면이라고 하는 어떤 GUI가 있어요. 뭐 그거야 실행시켰을 때 나오니까 그렇다 치자고. 그러면 GUI를 이루고 있는 어떤 요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요소에다가 대고 여기에 이제 이벤트가 갔다 이거야. 마우스 같은 게 움직였다든지. 그러면 이 요소에서 어떤 그 트리거가 작동이 되고, 그 트리거가 다시 뭔가 콜백 하는 거거든요. 이런 콜백 구조에 의해서 결국 뭐가 불리냐면, 어떤 처리기라고 부를 만한 함수가 함수가 호출되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콜백 되죠. 콜하는 게 아니에요. 콜백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콜백이 된다 이거야. 이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 관계를 정의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점들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자바나 뭐 예를 들면 jQuery, 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서 jQuery 이런 거 jQuery 맞죠? 스펠링이 헷갈리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HTML에 뭐 여러분들 그 jQuery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HTML 해서 태그가 이렇게 있고, 뭐 그러면 여기서 HTML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각종 이제 요소라고 부르는 애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태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A 태그야. 그러면 A라는 태그가 있으면 뭐 요렇게 있고, 여기다 이제 뭐 속성 같은 걸 기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이디로 뭐 테스트 이랬다 칠까요? 그러면 이게 jQuery 같은 데서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GUI적인 요소하고 jQuery 같은 데서 넘어가서 보면, 일로 넘어가서 보면 뭐 달러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저기에 있는 뭐 테스트가 있는데, 예? 얘를 가지고 만약에 클릭을 했어. 그러니까 클릭이라는 걸 했든 마우스가 움직였든, 그러면 이때 이게 이벤트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함수를 뭔가 선언을 해서 소위 처리기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게 쌍으로 다 붙는다? 그래서 함수 자체를 매개 변수로 넣어. 그래서 함수의 바디를 여기 블라블라 쓰고, 이거를 통째로 이 함수의 뭐로 넘겨버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오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GUI 상에서의 요소가 있죠. 거기에 따르는 2번 이벤트가 있죠. 어떤 일이 났는데 그거에 따라서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일단 이름이 있냐 없냐? 이름 아니고 이름이 없어. 근데 이름이 꼭 필요할까? 사실 처리 함수가 이런 뭔가가 하나 나와서 콜백되는 놈이 원래 이게 그 이벤트하고 이런 연결되는 게 항상 이게 그 해보면은 1대1이에요. 1대1.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줄 필요도 없고 여기에다가 어떤 처리 내용을 가서 집어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GUI 요소, 이벤트 뭐 대응,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처리기가 진짜 한 줄로 구문 하나로 끝나요. 한 구문으로. 아, 이거는 진짜 그 MFC 같은 구형 라이브러리를 쓰는 사람으로서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게 저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너무 좋은 장점이 아닐까. 예. 그냥 부럽다,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 와, 한 줄에 다 끝났어. 대박, 우와. 복잡한 무슨 프레임워크의 구조가 어떻고, 이딴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오, 정말, 와우였어요. 저는 이런 웹 개발 쪽 코드를 보면은 항상, 아, 좋구나. 편하다. 너무 행복하겠다. 저거 하시는 분들은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뭐 어떤 그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C++ 개발자 관점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일단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이드 이펙트거든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죠, 부작용.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외부의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게 하려면 얘를 이제 함수 객체화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 내부에서 뭔가 연산이 이루어질 텐데 그 연산에 따라서 이 객체를 소유했거나 이것과 연결되어서 작동되는 어떤 절차적인 상황에서 흐름에서 외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객체화가 이루어지는데 연산 혹은 기능 중심으로 뭔가 이제 그 객체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객체 간의 관계를 별로 안 보게 되는 것 같고 이걸 안 보고 어떤 처리 프로세스의 일련의 흐름을 매우 짧은 호흡으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나 어떻게 되든 뭐하든 정말 짧은 문장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잘 하려면 더 어렵죠. 일단 그렇게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역시 또 썰만 풀다 보니까 좀 얘기가 쭉쭉 늘어지는데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요런 부분들이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봤을 때 요거를 이제 C++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연산이나 기능을 단위화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른바 지네릭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CPU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옛날에는 이제 성능이 떨어질 때는 한동안 그러니까 이제 코어의 개수를 늘리는 방식하고요. 이걸 높여갖고 얘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 있고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병렬 처리가 늘어나겠죠. 이런 방식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클럭 있죠, 클럭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어가 예를 들어서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를 들면은 3GHz 뭐 3GHz 코어가 4개 있는 시스템하고
그러면은 12GHz를 지원하는 코어 1개짜리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둘 중 누가 더 빠르냐? 이거를 비교하자라고 덤비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코어의 개수가 아무리 는다 해도 이 모든 처리 자체가 직렬화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병렬 처리라는 것은 아무거나 병렬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존성 분석을 통해서 병렬화할 수 있는 단위 요소를 구분해낸 다음에야라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니까 어려운데 이럴라 그러면은 변수 같은 놈들을 중심으로 의존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블라블라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뭔 얘기로 이제 또 얘기가 확장되냐면 컴파일러 최적화까지 가요. 이 최적화 단계에서 항상 하는 일이 의존 관계, 각 변수, 즉 메모리 사용을 추적해서 의존성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대박 장점은 어디냐? 여기 하나 단위로 외부 영향을 못 주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변수 의존성이 이 바깥으로까지 나갈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 좋죠. 이 얘기를 확장해서 말하면 뭐가 되냐? 이놈 따로, 요놈 따로, 요놈 따로죠. 잠재적으로 병렬 처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병렬 처리가 가능한 구조화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클럭 속도만 한 가지 미친 듯이 간다 그러면 사실은 글쎄요. 지금처럼 패러다임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복잡해지진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제 이거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함수형으로 간다 하여 함수형으로 간다 해서 이게 절차만 따지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리의 연산 기능의 객체화로 가고 외부 영향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시키고 아예 배제시켜 버리니까 병렬 처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말은 긴데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 요약하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아무 말 대잔치 정리를 좀 할게요. 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달라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철학이라기보다 인문학적 관점으로 조금 해서 이런 얘기, 언어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래서 기능이라는 것을 동사로 두는 게 아니라 명사화 시켜서 객체화해서 해주어 관계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C++ 개발자 관점에서 특히 연산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병렬화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이게 너무 부럽다. 이게 너무 부럽다. C++도 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아직은 여기까지 가려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아무튼요. GUI적 요소와 이벤트와 처리가 한눈에 한 흐름으로 한 구문으로 짧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간결해지거든요. 궁극의 정교함이 간결함이죠. 거기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어요. 객체지향의 가장 큰 단점은 이 간결함으로부터 멀어지죠. 네. 멀어집니다. 속상해요. OOP.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간결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코드 쪽에서 간결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패러다임이 옳다 그러다 뭐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추천. 여기저기 자료 찾다가 함수형 프로그래밍 관련된 글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글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3분 모나드 이렇게 치면 여기서 찾았거든요. URL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또 이제 16진수로 다 링크가 깨지죠. 한글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저 얘기는 문자 링코딩 때 했으니까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나드 개념이 있다라고 나오고 너무 웃겨요. 모나드가 뭐냐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모나딕하지 않군요 라고 돼 있죠. 무슨 양자역학 같죠.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요 깊은 얘기는 이 글을 추천합니다.
함수형 넘어가서 네, 아무튼 답변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홍익인간님의 요청에 답변이 됐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